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굉장히 괜찮죠? 괜찮은 건지 지금 코스닥은 조금 갑자기 밀리죠. 갑자기? 예, 오늘 예. 장 초반부터 코스닥이 상대 강도가 좀 약했는데 지금 이제 뭐 좀 있으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코스닥은 조금 전부터 꺾였고 코스피는 나름대로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만 탄력이 약간 뻗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매매하기 오늘 이제 새롭게 매매하시려고 들었다라면 매매하기 쉽지 않은 그런 장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시장 앞으로? 글쎄요. 일단은 뭐 좀 셈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 네. 같은 경우 CPI가 우리가 기대치에 부응을 했습니다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네.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얘기했었던 것처럼 연준이 새로운 북극성을 본다. 그러니까 그 임금 상승률을 본다라는 건데 네. 이번에 CPI 속에서 들어가 보면 서비스 CPI는 오히려 올랐어요. 서비스가 가장 이제 골칫거리예요. 골칫거리에 지금 예. 연준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라는 부분들을 잡겠다라는 부분들은 원래 그건 통화량과 상관없기 때문에 연준의 그동안의 행보에 있어서 공급발 인플레이션은 이제 어느 정도 연준의 의지라기보다는 예. 시대 상황이 이제 잡혀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제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서비스업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건 수요발 인플레이션이고 이건 통화량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가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 그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고 단순하게 CPI가 6.5가 부합했다라는 것만 다루고 있는데 예.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미 연준은 다른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다른 데를 또 언론이 잡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연준이 항상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인 코멘트, 그러니까 연준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CPI라든지 연준의 내용이 긍정적인 게 나왔을 때 당일날 반응보다는 하루 이틀 두고 시간차 공격을 우리를 해왔었던 거죠. 하루 이틀 정도 뒤에 반응이 났다는 거죠. 그게 첫 현실 번째 자각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많았었죠. 제가 이제 그것을 기억하는 게 작년 어린이날입니다. 우리가 예. 이제 어린이날 직전에 CPI, 그러니까 이제 CPI라는 이런 것들이 잘 나와가지고 어린이날 연휴를 잘 보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출근하려고 보니까 아침에 눈 떠보니까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었죠. 항상 시간차 공격을 당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그 금요일이고 미국 시장이 견조하다라면 나름대로 이제 선반영됐다라고 보지만 예. 여기서 미국 시장이 또 한 차례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면 예. 이 역시 시장의 예상치대로 CPI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준의 스탠스는 이번에 25bp는 뭐 기정사실화되는 부분들이 그쵸. 것으로 예. 보여지고요. 셈법이 복잡하다 그러는 게 다음 주는 또 우리 그 다음 주에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치 보기가 들어가겠죠. 다음 주 화두는 많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갖고 넘어가야 되나요? 팔고 넘어가야 되나요?라는 그 얘기를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물론 이제 단기간에 우리가 몇 가지 업종들의 랠리가 펼쳐지긴 했죠. 처음에는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6만 원대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방산 쪽들이 좀 움직이긴 했었습니다만 예. 그렇게 강하진 않죠. 아주 강하지는 않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태조이병원이라든지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렇게 예. 강할 때는 정말 이것이 불이 붙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 갖고 불이 붙었다 내가 사가지고 이것을 넘어가서 한 2주 정도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고요. 그 고민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라면 더군다나 지금 2,300선에 대해서 약간 이제 목에 걸린 느낌이잖아요. 미국도 지금 나스닥이 이동평균선이 지나가고 있고 우리도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지금 시점이 뭐라고 딱 한쪽으로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나도 모르겠다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솔직히 이제 그게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으로도 상단이 막혀 있고, 근데 펀드멘탈로 본다라면 뭐 쉽지 않은 장세고, 그렇다면 시장에 있어서 이것을 뚫고 가는 어떤 주도 섹터가 있느냐, 주도주가 있느냐, 이 또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쭉쭉 뻗어가는 뭐 신고가 섹터 자체가 지금 사실 찾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당잠사에서는 요즘 트렌드가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낙폭과대주하고 Q와 P가 같이 있는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무엇인가 퀀트 분석 자료를 소개해드렸거든요. 보시면 3개월 동안 낙폭과대 측면에서 조선에너지, 자동차, 뭐 통신 서비스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결국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 섹터 앞단에 있는 것보다 동행성이 높은 쪽을 보자는 뭐 다올인베스트 퀀트 자료가 있어서 이거를 했더니 겹쳐서 볼 수 있는 게 건설기계, 상사자본재, IT, 하드웨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것을 요 앞에 동행 업종하고
올해에 분기로 봤을 때도 연간으로 봤을 때도 모두 실적이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추려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상사자본주에는 방산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건설은 시멘트 포함해서 전체 건설도 있었고, 기계는 뭐 조선기자재인데 거의 대부분 이제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IT 하드웨어는 통신장비주 포함해서 기존에 좀 주목을 못 받았었던 소부장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예. 예, 분석해 주세요. 예, 일단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종목 찾기, 종목 발굴에 나서고 있는 현상들이죠. 어떻게 보면 투자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렇게 종목을 찾는 과정 중에 하나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지금 뭐 많은 종목들이 성장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있는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안타깝게도 거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삼성전자, 네카오, 현대차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이제 2020년, 21년, 22년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물타기를 했었던 종목들이 없다라는 거죠. 예. 올해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라면 업종별 순환매, 시대 변화 이런 것들이 항상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게 10년, 20년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 문제는 모르죠. 10년, 20년 뒤에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예. 이 방송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약간의 중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라면 시대의 흐름 변한다라는 것들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예. 이 예측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를 접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중에서 본다라면 한 3분의 2 정도는 제 아직까지는 그 레이더에 들어와 있지는 않고 예. 3분의 1 정도는 레이더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더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에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그렇군요. 쪽들이고요. 건설 쪽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저는 뭐 이번에 정부가 그 주택 구입 자금을 5억까지 해서 4%짜리 금리를 40조로 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이제 뭐 주간 단위 주택 지수가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막대한 미분양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중요한 자료예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지금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각 증권사에서 내어놓은 자료들을 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뭐 여러분들 문서를 작성할 때 예. 처음부터 문서를 작성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누군가 문서를 갖다 주면 내가 빨간 펜을 들고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 고쳐라, 요거 고쳐라. 지금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이걸 그대로 투자의 아이디어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임의적으로 사실 뽑은 거예요. 이게 몇 장 되는 거에 그 엑셀 파일로 예. 각 섹터별로 종목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추려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오네커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에서 한번 일단 1차 걸리신 거고 최종 여러분들이 사인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꾸 걸리니까 자꾸 이렇게 종목을 찾다 보면 합일점이 생길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찾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오네커가 추천한 종목 여기서 추천은 나왔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예. 여기 나온 거 덥석 사셔가지고 오네커 너 추천해도 종목 왜 빠지냐 이렇게 댓글 다실 게 그런 거 아니라 아니고. 예. 오네커도 나름대로 본인의 비율을 밝힌 거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비율을 하면 진짜 여러분들의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끌고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이 지금은 뭐 솔직히 저도 종목 찾기 굉장히 어려운 장이고 예.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었던 아이디어들 나오고 생각지도 못했었던 얘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노력을 계속 하셔야 돼요. 예. 이걸 안 하고 그냥 뭐 방송에 나오니까 적어가지고 사야지 해가지고는 글쎄요 뭐 예. 좋은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종목들은 세 가지 이제 교집합으로 제가 추린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낙폭과대 섹터의 동행 업종, 그리고 두 번째가 분기 성장률 나오는 기업, 연간 성장률 나오는 기업, 세 개 교집합으로만 이제 필터링을 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이렇게 있다.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 예.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이제 한 가지 오해가 예. 제가 이제 필터링이 안 들어온 종목이라서 제가 이거를 폄하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조엘 그린블란트가 얘기하는 마법 공식이라는 그런 투자 방법이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여기 또 하는데 조엘 그린블란트가 작은 책에 그 마법 공식을 소개한 책에 했을 때 이렇게 퀀트로 나온 종목들을 예. 내가 임의로 필터링하지 말라 그랬어요. 퀀트로 돼서 나온 거는 눈을 감고 살아. 거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토가 나올 종목이 있더라도 무조건 사라. 그게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좋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퀀트로 필터링한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수정하지 않는 것도 조엘 그린블란트가 원래 퀀트 투자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창시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이 안에서 다시 한번 한 가지 플러스 필터링을 해서 차영주 소장의 레이더 종목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 오늘 좀 반응 나오고 있는 섹터 가운데 경기 순환 기대감으로 맞물린 포인트로는 철강기계, 조선, 해운이거든요. 네. 이거 코멘트 있으세요? 글쎄요. 요거는 조금 이제 바닥에서 조금 들어주는 정도라고 봐요. 키 맞추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희망의 트리거를 좀 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중국이 지금 뭐 우리랑 약간의 감정 싸움이 있지만 예. 언젠가 열릴 것이다. 결국 원자재를 빨아들일 것이다. 라는 희망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철강기계가 가장 먼저 움직일 거고 조선 해운 물동량도 늘어날 거죠.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라면 예. 어저께 나온 IMF 총재 발언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IMF 총재 발언은 중국발의 이런 리오프닝이 세계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기를 둔화시킨다고. 세계 경기를 둔화시킨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확진자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다시 코로나를 재확산시킬 것이고 이것이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IMF 총재께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면 지금 이제 중국의 급작스러운 리오프닝. 자, 우리가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강력한 셧다운에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2달 만에 갑자기 풀어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들이 조금 진행되고 이제 중국도 다다음 주에 설 명절 우리보다 좀 긴 일주일 가까운 설 명절이 있는 상태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확진자가 피크아웃을 안 찍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온다라면 조금 앞으로 리오프닝이 상당히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피크를 찍지 못한다라면 자연 면역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은 막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막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행객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이러한 우려감들도 그러니까 하나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리오프닝이 되면 중국이 원자재를 빨아들일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거에 또 역설적으로 원자재를 빨아들이면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온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처럼 IMF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어떤 언론에 나온 기사 보도도 우리가 꼼꼼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매크로 맞추는 게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그냥 지금 있는 변수들, 요인들을 종합해서 지금 상황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 건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제 논리를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죠. 중국이 문을 열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될 측면도 하나 이제 말씀을 주신 거고 또 한 측에서는 골드만삭스인가 그랬어요. 유가 110달러 넘어갈 거라고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사실 지금 제일 시장에서 환호하는 포인트가 물가 꺾인다. 네. 그래서 금리 생각보다 더 세게 안 올린다 이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는 중국 문 여니까 뭐 유가 올라간다 이러면은 또 물가 상방 그렇죠. 압력을 자극하는 요소거든요. 여러 가지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안개 속에서 사실은 시장의 성격 가운데 하나가 또 공포의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추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아이디어로 본다면 어떤 부분?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예.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당장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적들이 지금 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실적. 저는 이번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제가 계속 머니투데이에서도 강조해왔었던 상당 기간 제가 이례적으로 리오프닝을 오래 강조를 하고 끌고 왔었던 부분이고 예. 종목도 그 출연 시간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추천해 왔었던 것들인데 재무제표가 보이는 거잖아요. 예.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재무제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건 당연히 보였던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1분기 흑자로 LCC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방산 쪽은 하나의 또 새로운 트리거를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기 둔화와 상관없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경기를 신경 쓸 전쟁을 하나요? 비가 오는데 전쟁 안 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상황, 러시아와 미국과의 상황 이거와 맞물리는 지점이 지금 터지는 게 UAE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 종목이 정말 여러 가지 좋으냐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들을 놓고 과연 지금 이 불황, 우리가 이제 세계은행 같은 경우 엊그저께 발표된 것을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에서 1.7로 낮춰버렸잖아요. 확 낮췄죠. 확 낮췄죠. 예.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세계은행이라는 기관의 특성이죠. 예. 세계은행은 개도국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쪽이에요.
그거 보니까 세부 내용 보니까요. 중국은 엄청 올렸고요. 엄청 올렸고요. 그 아시아 태평양 쪽도 올렸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이 연준의 하는 것들이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겠다라는 건데 그게 1.7이 나오게 된다면 약한 예. 고리가 이제 고리 중에 하나가 지금 뭐 튀르키예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쪽들인데 우리나라도 신흥국 쪽이니까 세계은행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 그거는 이제 개도국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원래 예.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IMF와 세계은행을 만든 건데 어찌됐든 예. 그런 측면에서 뚫고 갈 수 있는 건 뭐다? 제가 작년에 2차 전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방산 쪽도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 결국 이 예. 저성장 기조에서 이 저성장의 직격탄을 맞을 것의 상황. 예.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TSMC의 매출이 밀렸다라는 기사도 어제 나왔잖아요. 이건 예. 경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언젠간 살아나겠지만. 그렇지만 경기랑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렇군요. 여러분들 잘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연속해서 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 주말 사이에 윤 대통령과 그룹 회장들이 같이 이제 경제사절단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할 텐데 기간은 14일부터 17일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볼만한 부분은 5대 수출 분야에 힌트가 있다고 하면서 이것도 오늘 아침에 좀 체크해드린 내용이에요. 국가 정책 방향이 경제 쪽은 수출이 이 5가지인데 지금 나가는 쪽과 맞물려서 포인트를 겹치는 걸 보자면 원전하고 방산 일단 눈에 띄고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컨텐츠, 요 컨텐츠. 예, 이렇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이제 주말에 이슈니까 이슈 점검 먼저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UAE가 지금 사우디보다 먼저 중동에서 개발을 했었죠. 예. 그리고 UAE 우리가 원전을 지금 짓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작년 1월달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미 예. 천궁 수출을 계약을 맺어서 지금 수출에 대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UAE 입장에서 본다라면 사우디와 조금 미묘한 경쟁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도 각각 다 이해관계가 우리보다 거기는 진짜 말 안 들으면 서로 주먹질하는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UAE와 사우디가 딱 하나 지금 돼 있는 것은 이란을 배척하자라는 거예요. 이란.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UAE가 막대하게 지금 건물도 지어놨는데 사우디에 네옴시티가 생긴다? 그럼 공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나름대로 지금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포인트를 찝어내셨죠. 예. UAE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처음 방문하시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그 시기에 이지용 회장께서 UAE를 갔다 오셨죠. 원포인트로 예. 이틀인가를 갔다 오셨죠. 그게 이제 UAE가 제가 이제 정치 공학적인 것까지 읽어내셔야 된다라는 게 UAE 그때 왜 가셨냐라면 UAE에 미국이 무기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네. 이제 무기 지원은 사우디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상황인데 둘의 공통점은 이란을 배척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란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공급해 주겠다. 단 화해 제품을 쓰지 말라라 그래서 통신 장비를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이지용 회장께서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여러 가지 지금 상징적인 부분, 이 무기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중동은 그 전에 여러 무기를 썼어요. 예. 특히 이제 사우디를 제외한다라면 러시아 무기를 쓴다라든지 미국 무기를 쓴다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고 중요한 무기들은 미국이 공급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와의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 근데 예. 러시아 무기와 우리나라 무기는 체계가 다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미 이제 합동 군사훈련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쓰는 예를 들면 소총 자체가 달라요. 하지만 탄환은 공유가 됩니다. 국경이. 예, 국경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여기에 이제 무기를 갖다 준다라고 하면 예. 우리나라 무기가 들어갈 수 있는 트리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무기 수출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뭐 언론에서도 보면 예. 직접적인 계약은 없을 거고 MOU 정도 수준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판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 그 점을 정확히 지금 우리 정부가 찍어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예. 이렇게 시작하고 지금 이제 2월 달에 또 폴란드 무기 구매 처장께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이런 것들이 되게 된다면 이거는 당장 이제 우리가 뭐 플러스 알파라기보다는 긴 앞으로, 판을 예. 지금 깔아놓고 있다는 거죠. 이 무기 업체들의 또 특징 중에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예. 우리나라 이제 나라를 지키는데 개인 기업이 영업이익률을 높이다 2% 미만이었어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이번에 폴란드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6%대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많이 올라갔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판들 속에서 보게 된다라면 앞으로 다양한 트리거들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이 무기 수출이라는 게 원래 정부를 끼지 않으면 힘들어요. 원래 로비스트들이 로비, 예.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이 산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한번 뚫어주고 이제 무기들이 나가기 시작한다라면 저는 이건 짧은 호흡으로 보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긴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보시게 되고 예. 더군다나 지금같이 장세가 불안할 때는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뭐 사실은 그동안 방산 강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탑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변동 없으시죠? 네, 변동 없습니다. 이 앞장 한번 볼게요. 그러면 방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겠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원선이랑 그 콘텐츠 이것도 해외 세일즈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이미 이 새해에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또 오늘 이제 그 기본 계획을 했죠. 35년까지 비중을 이제 늘린다고. 높이겠다라는 건데 이게 긴 호흡이에요. 예. 원래 원전이라는 게 이제 딱 발표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수주를 따온다 하더라도 원래 그 환경 평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예. 지금 그 과거 정부의 이제 원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막아놨다가 윤석열 정부께서 이제 새롭게 원전을 짓는다 하지만 현 정부 내에서 못 짓잖아요. 예. 환경 평가가 5년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못 한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취임하시자마자 발주부터 먼저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또 잠잠합니다. 쉽게 이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기본 계획이 35년이면 몇 년이죠? 네. 12년 뒤에 얘기예요. 네, 10년 정도 잡고 보는 그렇죠. 게 그렇게 이제 원전인데. 긴 호흡으로 보셔야지 원전을 지금 따왔다라고 해서 지금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컨텐츠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세일즈를 하는 필요는 있어. 이게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이번에 우리 카카오 엔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가 사우디 쪽에서 유상 증자를 해왔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카카오 엔터 상장에 대한 어떤 하나의 가능성으로 봐요. 요즘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주목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결국은 그 오딘 개발사를 하면서 임용 계약 때문에 지금 상장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뭐 저는 이제 삐딱선을 좀 보는 거예요. 카카오 그룹은 조금. 아 잠깐만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카카오에 또 곁다리 기업이 상장을 하면 카카오의 지분 희석 이야기. 그러니까 엔터가 지금 비상장이긴데 과연 이들이 그냥 1조를 줄 때 그냥 줬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엑시트용으로 줬을 수도 있고요. 이건 여기서 그건 제 냅티션입니다. 근데 하도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의심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어찌됐든 이거는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컨텐츠는 뭐 우리가 뭐 굉장히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한다. 그리고 또 이쪽 중동 지역에 계신 분들이 게임 쪽에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한국 게임을 좋아한다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외교의 어떤 하나의 전 방안이라고 봐요. 이제 다보스 가시는 건 좀 다른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첫 경제 외교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정말 여기서 많은 것들의 성과가 우수수 쏟아졌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간 피해 가시는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큰 점수를 안 주시겠다는 근데 지금 이제 의견으로 그 정부에서도 들립니다. 선을 걷는 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계약서를 쓰러 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보통 우리가 대통령이 갔을 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실무진들이 다 얘기한 것을 가서 계약서를 쓰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단계인데 지금 정부 얘기는 소개 단계로밖에 안 보여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과거에 모든 대통령들도 그러시지만 예를 들어서 다보스 가는 길에 뭐 예를 들자라면 그런 거죠. 인도네시아 잠깐 들렀다 가면서 사인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번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성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것과 별개로 투자의 관점에서는 성과가 나오기를 먼저 기다려야 한다. 그걸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주셨어요. 방산 외에는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죠.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